네,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지난 1차 TV 토론 이후 가장 화제가 됐던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아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후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2차 TV 토론에 임하는 통합진보당의 전략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이정희 후보의 맹공은 계속될지 이상규 정책기획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며칠 전에 이정희 후보 교통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혹시 토론에 참석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경미한 사고였고요. 저희들은 그냥 액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차 TV 토론 이후에 아마 트위터상의 반응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나쁜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렇죠. 당내에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주변 분위기가 거의 폭발적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젊은 층. 이분들은 신기합니다. 네. 야, 대선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하면서 지금 쭉 막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그래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참 재밌는 거는 관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원래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었던 곳이잖아요. 주민들이 사무실 찾아오고 격려 전화 오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주 이 지난 그 토론회를 잘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때문이었을 텐데, 예.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이것도 예. 있었고 남측 정보 이 예.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좀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네. 야구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생 결단인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즉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금기인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금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진보 후보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쪽 정부는 그 이제 금방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진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잘못하면 비판 받아들이고 또 바로 수정할 줄 압니다. 이것이 진보의 참된 그런 모습이죠. 색깔론이지만 그 색깔론을 넘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이러한 정치로 저희가 나가는 이런 모습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TV 토론 이후에 하지만 이제 참가자 경우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새누리당에서 이번 것을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 결집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검증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TV 토론도 다 거부했었고요. 그런데 드디어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지금 놀라겠습니까? 친일 그리고 독재, 여기에 후손이 아니라 그 본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오늘 TV 토론 주제는 이정희 후보가 좀 잘 아는 분야지요. 예, 경제, 복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를 할 텐데, 다만 서민의 목소리, 현장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겠다. 다만 전반적인 톤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네. 좀 순화된 이런 언어로 요점을 잡아서 이 내용 있게 이렇게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순화된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맹공은 안 하시는 겁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지난번 나왔던 그 다각기 마사오, 네. 그리고 6억, 이게 그 버금가는 그런 그 제2탄, 후속탄이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많은 유권자들께서 가슴 졸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시청해 주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저도 1차 토론 이후에 예고까지 하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2차 토론과 3차 토론 예고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박근혜 후보한테는 상당히 매서운 눈빛, 매서운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후보한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공격도 약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촌지 얘기했죠. 민주당의 구태 정치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삼성 장학생, 삼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지금 파묻혀 버리고 워낙 박근혜 후보에 대한 그 검증이 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저희는 박근혜 후보가 되든 문재인 후보가 되든 당신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진보를 중심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 속 정치에도 나왔지만 예. 보수의 결집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한다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야권의 예. 단일 후보가 돼 있진 않죠. 물론 통합진보에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문재인 후보한테 힘이 실어지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힘이 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할 탓이죠. 그거는 뭐 저희에게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음에 박근혜 후보 측의 그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기에 몰린 보수층이 전화 여론조사가 왔을 때 응답을 보다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지금 오히려 젊은 층, 20대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을 뒤바꿀, 대한민국이 진보와 그리고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진보가 통합진보당이 마련해 가고 있다. 저희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범야권 신당 얘기를 하는데 이 범야권에는 통합진보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맞습니까? 글쎄 뭐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서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은 범야권 신당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억울하고 소외된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권 연대는 할 수 있지만 당을 통합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정희 후보가 대선을 과연 완주할 것이냐, 즉 예. 토론만 다 참여해주고 예. 그리고 나선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글쎄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그 정치 평론가들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쪽에 계시는 분들도 연일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건지.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가장 지금까지 고생했었던 쌍용차, 현대차 그리고 용산에서 그 쫓겨난 철거민들 이런 분들 누가 대변할 거냐. 우리는 대변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가장 어렵고 가시밭길을 저희들은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네, TV 토론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을 할 때 너무 짧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그건 모르시는 일이니까 넘어가세요. 특히 저는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저는 가봤을 때 안 부르는 걸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했던 얘기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네, 예, 저도 지금 매일 부르고 있고요. 매일이요? 예,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언제 매일매일 부릅니까? 왜냐하면은 지금도 지역 주민들 계속 만나니까 지역 행사를 가게 되면 그러면 계속 국회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9일입니다. 9일 동안 두 번의 TV 토론 오늘까지 포함이 돼 있고 예. 또 어떠한 일을 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움직인 것도 그렇고요.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는 있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무너진 삶, 그 소외된 삶 속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진보의 표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제 정당 지지율은 예전에 4.1 총선 때보단 훨씬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좀 올라올까요? 저희는 대선 끝나야만 저희가 대선 끝나고 나면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진정성, 통합진보당이 가장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점,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진보적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을 많은 유권자들이 확인하면서 당이 다시 그전처럼 활기차고 그다음에 기반을 쭉 끌어올리는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정희 후보도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가장 힘든 길을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그럼 한간에 나오는 혹시 중앙 보조금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시겠네요. 그 새누리당은 170억 이상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160억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당들도 100억 넘는 돈을 가져가서 결국 당선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이야말로 진보에 대한 색깔론과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이미지 덧쓰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어렵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야말로 필요한 그런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 세력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1.5%의 지지율, 1에서 1.5% 정도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지지율이 요즘에. 모 일간지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0.2% 후보가 판을 흔들었다. 이에 의하면 한 8배 정도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지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여론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현장 여론은 어마어마합니다. 야 정말 대선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 금기어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젊은층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 지금 올라오는 게 정말 폭발적입니다. 호응이. 네. 저희는 이것이야말로 그 이렇게 포멀한 형식에 갇혀져 있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치, 역동적인 정치, 그리고 민중과 서민과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 좀 전에 잘못 드렸는데 여론이랑 언론이었습니다. 언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외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차 네. 토론 전까지는 뭐 거의 노출 빈도가 없었고 의도적인 배제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언론도 지금 뭐 앞다투어서 지금 계속 지금 그 연락이 오고 있고요. 저 전화도 지금 불통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저녁에 어떤 얘기를 하실지 뭐 전략상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지만 좀 중대한 내용의 몇 가지는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예.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냥 경제 이야기니까요. 그냥 진솔한 그 이 서민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 그 일자리 문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 해법에서도 저희들은 서민 일자리, 공공 일자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기획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